네, 요번에는 이제 일반 조명의 메모리와 그리고 체이스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먼저 제가 키고자 원하는 조명을 먼저 켜줍니다. 잘 안 들어오네요. 그 이유는 페이지가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에 제가 키고자 원하는 조명을 올려주고요. 저는 할로겐 조명을 이제 9번까지 켜줬습니다. 그런 뒤에 메모리 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반짝이 있는데요. 반짝인다는 거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저장을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페이드를 내려주신 뒤에 클리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장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저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이 똑바로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쓰시던 콘솔에 이제 6번까지 사용하셨는데 올리던 게 이거와 완전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하셨던 이제 체이스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이스는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아까 메모리와 다르게 체이스는 저장할 공간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스텝 1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체이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여러 장면을 이어붙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주면 돼요. 조명 한 개씩 써보겠습니다. 1번 조명만 들어온 거를 첫 번째 장면으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2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장면을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장면은 제가 또 2번을 올리고 하고요. 3번을 올리고 또 눌러줬습니다. 4번을 올리고 눌러주고요. 네 번째 장면까지 저장이 된 건데요. 네 번째 장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퀵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체이스의 저장을 마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체이스를 올려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넘어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휠로 각 스텝당 시간과 스텝과 스텝 사이 넘어가는 부드러움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딱딱 끊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드 기능이고요.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갔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시간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초로 줘볼게요. 그러면 3초마다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등의 체이스와 딤머 저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빙라이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빙라이트도 이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요. 무빙라이트가 기억하시다시피 1페이지에 1, 2번의 무빙라이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 1번, 2번 조명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무빙라이트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무빙라이트는 먼저 이 무빙라이트는 램프가 자동적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램프가 자동으로 켜지는 무빙라이트가 있는데 이 무빙라이트는 램프가 자동적으로 켜지지 않고요. 그래서 램프를 켜줘야 되는데 무빙라이트를 선택한 뒤에 시안 마젠타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제 아래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바뀝니다. 여기서 먼저 위에서부터 딤머, 셔터를 틸트, 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시안 마젠타 버튼을 누르신 뒤에 램프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휠을 돌려주셔서 이 값을 81로 만들어줍니다. 81로 만든 상태로 5초 동안 대기를 하시면은 불이 들어오는데요. 램프가 점화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보일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뒤통수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빛이 살짝 새어나옵니다. 네, 잘 확인이 어렵네요. 불 끄면 되나요, 확인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냥 바닥 보시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불 들어오고. 네, 불이 들어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빙라이트의 사용이 시작입니다. 램프에 시안 마젠타에서 램프 값을 줘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빙라이트 사용을 종료하신 뒤에 램프에서 오프 값을 주셔서 사용을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램프를 오프하지 않고 그냥 종료하게 될 경우 잠깐 사용하실 경우 괜찮지만 굉장히 장시간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냥 끄시게 되면은 램프의 수명이 약간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빙라이트를 켰으니 이제 기능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여기 벽에다 비춰놓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 회색 버튼, 위에서부터 10개가 이제 무브네트의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부터는 딤머입니다. 네, 밝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빛을 실제로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브네트 내부에 있는 셔터가 천천히 닫히면서 빛이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조절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빨이 닫히듯이 이렇게 닫히고요. 네,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열리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셔터입니다. 셔터는 네, 그냥 스트로브와 같은 기능인데요. 반짝이는 기능이고 요 값을 낮춰주게 되면은 반짝이는 빈도가 점점 뜨문뜨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낮출 경우엔 완전 빛이 없어집니다. 네, 그냥 온 상태에서는 100을 주셔서 그냥 풀 상태로 사용하시고요. 풀인 거는 이제 화면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낮추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되고요. 0값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빛이 꺼지면서 네, 안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기능은 틸트와 팬인데요. 틸트는 기울기입니다. 최대로 올라간 게 여기까지고요. 최대로 내려간 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입니다. 270도까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팬은 회전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54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능은 이제 컬러입니다. 네, 약 10가지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예쁘다. 네, 더 회전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네, 지금 컬러 값은 풀을 준 겁니다. 네. 다음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줌과 포커스인데요. 요거 기능을 정확히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개의 조명만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무브네트를 껐고요. 클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딤머 값만 내려가게 됩니다. 네, 보시기 편한 대로 이동을 한 뒤에 네, 줌과 포커스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줌과 포커스는 이제 줌, 원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포커스 역시 원의 넓이에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은 굉장히 원이 이제 흐리죠. 요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굉장히 뚜렷한 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의 테두리가 뚜렷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줌과 포커스 원의 어떤 퍼짐과 어떤 뚜렷함을 이제 정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보입니다. 고보 기능은 무늬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GT3320은 총 3가지의 고보 기능이 있습니다. 고보 1, 2, 3가 있는데 고보 3만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고보 1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대로 그냥 큰 고보입니다. 원래보다 원이 커지죠. 이 원의 테두리를 뚜렷하게 만들기 위한 고보고요. 더 작은 고보, 중간 고보, 다음 이제부터 무늬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무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더 돌리시게 되면 이제 고보 쉐이크라는 기능이고요. 있는 무늬들은 이제 흔드는 기능입니다. 원래대로 그러니 고보 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보 2를 지금 넣은 건데요. 흐릿하죠. 그 이유는 고보 1, 2, 3를 넣을 때마다 항상 줌과 포커스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포커스 값을 맞춰주면은 이제 고보가 뚜렷해지는데요. 지금 고부 2에는 포커스로 가는 거예요? 예. 고보 2에 있는 무늬들입니다. 네. 고보 2는 이 물결 무늬가 굉장히 길어서 몇 가지 네, 이렇게 고보 2에 있는 기능들이고요. 고보 2는 한 7가지 무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보 2 무늬를 보여드릴 텐데요. 고보 2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요 고보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맞추기에 따라서 완전 다른 문양처럼 보여요. 저도 이 문양이 정확히 뭘 나타내는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카메라로 고보 찍어도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밤하늘 네, 그런 무늬고요. 여기서 이제 고보에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회전하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걸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천천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버 2의 기능이고요. 고버를 뺀 뒤에 다음으로 이제 프리즘과 프리즘 로테이션입니다. 프리즘이라는 것은 상을 쪼개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각진 이제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비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프리즘은 50 이상을 줘야지 작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프리즘을 줘서 이제 같은 상을 8개로 나누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프리즘 2가 있는데 프리즘 2는 24개로 쪼개지는 기능입니다. 역시 로테이션 기능이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무빙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일단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무빙라이트를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무빙라이트를 십자가에 비추는 장면을 저장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무빙라이트를 먼저 틸트와 펜을 이용해서 십자가로 가져가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지금 2번 무빙라이트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메모리 Q 버튼을 눌러주고 저장을 원하는 위치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저장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명은 켜주고 저장하면 됩니다. 근데 무빙라이트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위치에 그냥 가져다 놓고 메모리를 누르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그냥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 무빙라이트를 지금 이제 원 상태로 돌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3번에 저장하는 걸 올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한 세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무빙라이트를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저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빙라이트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빙라이트의 체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이스 무빙라이트를 켜져 있던 꺼져 있던 상관없고요. 체이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해줍니다. 스텝 1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첫 번째 장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를 첫 번째 장면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스텝 1에 지금 저장이 돼서 스텝 2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를 레드를 주겠습니다. 요거를 다음 장면으로 하고요. 요거는 컬러를 옐로우를 준 다음에 아까 고보 2에 있었던 알록달록한 무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보 2 넣으니까 이제 흐려지니까 포커스를 또 다시 맞춰주고요. 네, 밤하늘로 해보겠습니다. 포커스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요. 요거를 다음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옮겨볼게요. 다른 곳으로. 이게 저희 앞쪽 벽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앞쪽 벽으로 가져왔고요. 요거를 그런 뒤에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요거를 다음 장면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4가지 장면 지정했고요. 완료한 뒤에 퀵 버튼을 눌러서 체이스의 저장을 완료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무빙라이트가 꺼지고요. 제가 한번 4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장면이 제대로 안 나오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거는 페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려다 보니까 얘가 이동하는 중간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스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자마자 볼 새도 없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시간을 한번 늘려줘 보겠습니다. 3초를 줄 텐데요. 이거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체이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